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하락세가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텔레그램방 그리고 필승 라이브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멤버분들은 사실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나 그렇고, 오히려 우리 좋은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은 설레서 미치겠다. 네, 잠이 안 올 정도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사실 그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설렐 필요 없다. 아니면 설렐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물론 없지만, 예, 제가 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걱정할 필요는 물론 없지만, 그렇다고 설렐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중형 파동 사이클에 변곡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9월 전후에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사이클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에도 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 좀 주목을 하시고 예, 좀 참고를 하셔서 꽤나 큰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9월 24일에 물론 그 전에 이제 찍어드렸던 영상은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딱히 생략하고 이제 한 두 개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9월 4일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코로나 종식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역대급 대작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 벌써 대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내년부터는 완연한 그런 대작들을 아주 많이 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시간을 빼앗는 컨텐츠 및 플랫폼 핵심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전후에 발생하는 변곡점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내년 시작에 달라질 것이고 향후 10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변곡점을 현명하게 넘으면 다음은 2028년입니다. 예, 이에 대한 영상도 제가 추후에 바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강력한 차별화 그리고 변동성 장세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10배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폭발적 소비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40년 만에 인플레 시대이자 금리의 대세 상승이 동시에 시작될 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란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 이슈가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혹은 그 전에도 지금도 인플레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꾸준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역시나 꾸준히 말씀드렸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들이 봤을 때 9월 27일 글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살이 뒤룩뒤룩 찐 신용 잔고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울까요? 톡 치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써드린 영상, 써드린 글을 캡처를 해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8월 조정에도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왔었죠. 앞으로도 하락을 부르는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9월 변곡점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9월 변곡점이 시작되었다. 9월 17일에 하락을 부르는 그런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9월 17일에 이제 말씀드렸고,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 정확하게 이날이네요. 예, 정확하게 이때, 하락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또 그 이후에 제 글을 좀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딱히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천히 기회를 엿보며 갖고 싶어서 못 참겠는 기업들을 하나둘 주워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하고 여유롭게 나아갈 때입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 유지합니다. 예,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은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역시나 그런 포지션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종목 교체를 어느 정도 했어요. 종목 교체를 하면서 사실 사고 싶어서 못 참겠는 기업들의 그런 지지 라인이나 혹은 변곡점 부근에서 하나 둘 이제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현금 비중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은 저는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은 현재 이제
이제 시장이 좀 조용하죠. 시장이 좀 조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부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 역시나 새로운 기회를 또 보고 있어요. 뭐 메타버스라던가 메타버스와 연계되는 NFT 쪽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보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좀 가슴이 떨려서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좀 샜는데 어마무시한 기회가 있을 것이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이제 NFT 2세대 게임들이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플레이 투 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은 마이너 리그이고 지금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가 되면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내후년 2023년 정도에 이제 GTA 6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서 뭐 퀘스트라던가 혹은 아이템을 비트코인이나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이제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완연한 이제 완벽하게 큰 기회가 이제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전에는 미리미리 선점을 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이제 벌어야 될 돈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벌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도깨비 같은 경우도 이쪽 시스템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도깨비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사이클을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설레는 시기이고 해당 노드들이라던가 혹은 해당의 이런 자산 이제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한다면 어마무시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9월 17일 그리고 이제 우리 좋은마음 기쁨역의 멤버분과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스승님이 강의해주신 컵앤핸들 기법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보일 때 이 조정의 정확한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정고점 돌파 후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인가요? 조정은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1번, 2번 구간 중에 어느 곳이 조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격 하락이 지지되고 반등, 그리고 다시 정고점 돌파가 컵앤핸들입니다. 저희가 기술적 분석 강의를 또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좋은마음 기쁨역의 멤버분들에게는 당연히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우리 패싱 멤버분들도 저는 무료로 이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녹화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 6강, 5강부터는 우리 좋은마음 기쁨역의 멤버 전용으로 녹화본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눈에 띄는 하락이 있어야 하는군요. 2번 구간입니다. 참고로 그 전에도 9월 18일에 받은 글이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16%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캡처본을 찍어서 올려주셨죠. 필승님 안녕하세요. 그새 몇 퍼센트 더 올라갔네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이렇게 사실 이때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번 팔았죠. 팔고 최근에 좀 다시 매수를 하면서 당연히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추세가 깨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예외 없이 바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2번이겠군요. 잘 찾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필승! 땡땡님,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필승!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고, 같은 분이네요. 네, 같은 분이고, 스승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니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을 보인 후 넘어서는 구간부터 의미 있는 상승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의미 있는 기법일까요? 아니면 의미 없는 우연인지 궁금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음봉을 넘어서는 구간을 질문하신 건가요?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분이죠. 열심히 하는 분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꾸준히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임은 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전에 이제 이러한 조정이 나오기 직전에도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9월의 변곡점, 9월의 조정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때다 말씀드렸는데 9월 12일이죠. 9월 12일에 찍어드린 영상을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이번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반등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사이클에 조심을 해야 된다. 중형 사이클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더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2일 영상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9년.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때, 이제 올해 상반기 라이브 때 이제 녹화 진행한 것을 다시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이클의 변동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보여드리고, 좀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레이트 러셋입니다. 완전 처음이다, 처음. 100년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버블을 완전히 싹 걷어내는 겁니다. 버블을 완전히 싹 걷어내는 겁니다. 수두룩했겠, 또 수두룩했을 것이고. 자, 합니다. 그래서 12.5년, 약 한 150개월 정도를 보면은, 자,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인데, 증시는 100년 사이클, 그 안에 이제 11.5년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자, 계산을 좀 해보면, 자, 1929년 8월 1일. 그러면 이제 12.6개월, 그러니까 12년 6개월을 계산하면은 30년에,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저도 사이클을 다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대략적인 큰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이지, 이런 세세하게 또 분석해보는 건 오랜만입니다. 자, 보시면, 언제죠? 8월이니까 6개월로 하면은 2월, 1930년 2월에서 12년을 더하면 1942년 2월이죠. 1942년 2월. 볼게요. 정확히 여기죠. 아이고, 성재님. 그리고 처음으로 맞는 폭락이 1975년 1974년 12월에 이제 1974년 12월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첫 폭락을 맞습니다. 그레이트 러셋 이후에 첫 폭락을 이때 맞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다시금 12년 6개월을 또 계산해야겠죠. 그럼 그게 언제냐? 자, 1975년 5월이고 거기서 12년을 더하니까 1987년 5월이죠. 1987년 5월 1987년 5월 여기죠. 그러니까 약 13년, 정확히 좀 더 정확히 하면 약 1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상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정확히 저점 또 고점이 또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40% 이상의 폭락을 기록합니다. 40% 이상의 폭락을 기록하고 이 저점 부분에서 다시 또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중형 사이클,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87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다시 하면은 88년 4월이고 그리고 12년 더니까 20년 4월. 그러니까 2000년 4월이죠. 2000년도에 뭐가 있었죠? 2000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IT 붕괴가 있었죠. 20년 4월로 가보겠습니다. 20년 4월로. 자, 20년 4월이면은 여기죠. 정확히 또 고점이 이렇게 고점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다시 또 이제 40% 이상 폭락을 하죠. 이 당시 이게 다우지수이기 때문에 IT가 볼 때는 다우지수는 그나마 폭락을 덜한 거예요.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는 박살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폭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저점에서 다시 또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02년 10월에 이제 사이클이 새로운 사이클이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볼게요. 그럼 언제냐 이때가 2002년 10월 1일이죠. 12년 6개월을 더하면 이제 3년 4월 잠깐
이때네요. 네, 이때가 저점이고 이때 반등을 한 거죠. 그 이때를 저점으로 봅니다. 바로 반등했기 때문에. 그럼 2002년 9월에 저점이 만들어진 것이고 다음 사이클 이제 12년 6개월의 사이클을 계산해 보면 9월이니까 3월이고 2000 몇 년이죠? 12년이니까 3월 2015년 3월이 완성됩니다. 2015년 3월을 한번 볼게요. 어디냐? 2015년 3월. 이때네요. 4월에도 되고 3월에도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를 여기가 더 낫겠네요. 여기가 더 사이클상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때 하고 다시 또 이때는 다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죠. 이때는 하락에 적었습니다. 왜 하락에 적었냐면 여기서 또 중간적인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사이클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채권 같은 경우도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만기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만기에 다가올수록 이제 압도적인 변동성을 보여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기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점차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이 한번 이제 하락 사이클이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나마 하락을 좀 덜한 겁니다. 만약 이 사이클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또 하락했겠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좀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또 그럼 볼게요. 2016년 1월이 또 저점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이클은 2016년 1월이기 때문에 2017월이 되는 것이고 2028년 7월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사이클 100년 사이클 중에 마지막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증시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보시면 2028년 7월.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들었을 때에도 2028년 전후에 들어서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날 것이고 버블이 붕괴되는 사이클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차이라던가 우주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살피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런 사이클 상에서도 나타나듯이 2028년 8월이 이제 정확히 자, 제가 이 긴 글을 통해서도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분석도 긴 글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형 사이클 안에 새로운 사이클이 한 번 더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8년 8월이 이제 정확히 고점을 나타내는 그런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조금 더 밀릴 경우에는 2030년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2018년 전후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이때까지는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당연히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채권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변동성은 커집니다. 보시면 이때 다시 또 새로운 사이클이 완성됐죠. 보시면 2009년 3월 그리고 2017년 고점이 하락 직전이 이제 9월 이때가 또 새로운 사이클의 완성 그러니까 자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중형 사이클 그리고 100년의 사이클의 대형 사이클이라면 지금 여기서 중형 사이클 안에 새로운 사이클이 한 번 더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만기가 다가오면서 사이클이 한 개 더 중첩이 된 거예요. 변동성을 더욱더 키우는 이슈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걸 기준으로 또 봤을 때에는 언제냐 2007년 9월의 사이클을 봤을 때에는 2007년 9월에 12년 6개월 더하면 언제죠? 그러면 3월이고 2009년 8년에서 12년 더하면 2020년 3월 2020년 3월이 또 소형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2020년 3월이 소형 사이클의 이제 막바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 3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시작 사이클이 저점이 되는 것이고 2009년 3월에 고점 사이클로 가는 경우에는 언제냐? 그러면 2009월이고 2021년
9월이 되는 거죠. 2021년 9월. 자, 한번 볼게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이클의 100년 사이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됐냐? 자, 저는 그 12년 6개월에 대한 그 사이클, 균형 사이클에 대한 그런 흐름을 넣은 것 뿐입니다.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이클만 봤을 때만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1929년에 이제 버블의 끝이 완성되면서 그레이트 레셋이 이제 실시가 되죠.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그레이트 레셋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보고 있고, 페드도 보고 있고, 뭐 중국도 보고 있고, 일본도 보고 있고, 유럽도 보고 있을 겁니다. 단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 속해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뿐인 거죠. 보시면 자, 그레이트 레셋이 실시가 되면서 정확히 1929년 8월에 고점을 만들고 12.5년, 보통 약 13년, 보통 13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이거는 그 몇 개월의 차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기 때문에 그냥 11.5년으로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년으로 보셔도 되고 12년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월 정도는 추가하셔야 돼요. 그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1.5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저점 형성됐죠. 고점과 저점 형성되면서 이 균형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사이클 안에 이 균형 사이클이 8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8번이. 그리고 만기로 갈수록 소형 사이클까지 합해서 10번에서 12번 내외의 사이클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레이트 레셋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대자 상승하는 거죠. YCC와 인플레이션으로 힘에 대자 상승하는 것이고 1975년 인플레이션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되면서 40% 이상의 하락을 보입니다. 이때부터 다시금 12년 5개월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겠죠. 자, 시작이 돼서 자, 다시금 시작된 것이고 여기까지가 12년 5개월이고 거의 고점 부근까지 왔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3개월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또 새로운 중형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987년의 10월부터 이런 식으로 2000년대 IT 버블 붕괴 직전에 사이클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몇 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40% 이상의 폭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이 완성되면서 다시 또 중형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중형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고 12년 5개월을 건넜을 때에는 여기죠. 역시나 폭락 직전에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그 흐름을 보이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 안에 소형 사이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최대한 받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다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소형 사이클로 인해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효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흐름은 2028년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휘날레를 나타낼 그런 마지막 균형 사이클의 꼭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소형 사이클로 계산해봤을 때에도 2007년 9월 4일에 고점을 형성했고, 이때 기준으로 12년 6개월은 바로 2020년 3월이다. 2023월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 2009년 3월 기준으로 그러면 다음 사이클의, 그러니까 소형 사이클의 또 마지막 꼭지점은 2021년 9월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2028년 전후에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때 이제 모든 버블이 끝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과 뭐 중국 같은, 특히 대한민국은 가계부 대출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힘들 수도 있다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버블이 붕괴되고 금리가 폭등할 때에는 지금의 가계대출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살짝 수정할 것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을 한 것 중에서 이제 종목 교체를 하고 있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종목 한 개를 더 추가했어요. 네, 종목 한 개를 더 매수해서 현금 비중이 약간, 네, 그전에 비해서 약간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도 사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피스 멤버분들은 뭐 물론이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회로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